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고 계시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도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홍문표 의원입니다. 예,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워낙 극한 대치가 전개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 좀 봤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삭발식까지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꽤 오래전에 서른 의원께서도 삭발하시지 않으셨었나요? 네, 십몇 년 됐네요. 15년 그때가 됐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었었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그럴 때 네네. 제가 탄핵하면 안 된다. 예. 탄핵에 거부하는 입장에서 그때는 저는 민주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민주당 나눠지는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에 있으면서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되니까 절대 하지 마라. 예. 그 항의의 뜻으로 삭발을 했었죠. 아, 그런 배경이 있으셨군요. 네. 어제 한국당의 정영기 정책위의장께서는 저희 프로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겐 조롱과 능멸로 느껴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시더라고요.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삭발의 원조는 우리 서른 의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조롱이다. 예. 이런 표현을 썼는데 참 야당으로서는 안타깝죠. 예. 국회에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정도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에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정곡으로 지금 풀어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진작 우리가 지금 같은 서로가 좀 양보와 후회를 그때 했었으면은 얼마나 선진 정치가 됐을까 하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힘 있는 여당이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야당에게 굴복을 하라는 건 국민을 굴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야당에게 양보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당이 통 크게 대통령도 나서주고 또 국회의장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행방을 모르잖아요. 이 난국에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 소위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 지혜롭게 지금이라도 내놓고 대통령은 통 크게 과거 노무현 대통령처럼 여당이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패스트트랙은 속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금 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힘 있는 여당이 방향을 잡으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국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서 국민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느껴져요. 국민과 함께 가든지 아니면 국민과 이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데 전혀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복하고 어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제일 시급한 과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다 접고 국회로 들어와야 합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은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삭발하니 장애투쟁을 하니 그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혼란 상태를 만들려면은 장애투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평화를 요구하고 원하고 그리고 이게 질서를 원한다면은 국회로 들어와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버려놓고 밖으로 나가서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밖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예산 문제를 다루고 법안을 다루고 이렇게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돌아올 거다 이런 예측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두질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유리원 쪽에 붙어서 논리를 전개하고 그렇게 또 마무리를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의라고는 전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요번에 지금 서른 의원 말씀대로 선진화법이라는 게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태는 선진화법이 있으나마나한 정도로 불거졌어요. 바로 그것은 원칙을 선진화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 바로나 이 해마가 나올 정도의
오늘의 국회 현상은 네네. 이 선진화법을 그 빠루를 진 사람들, 부신 사람들이 그 행위를 안 했다면은 오늘의 사태는 저는 이렇게까지 번지질 않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야당에게는 선진화법이 해당이 되고 여당에게는 선진화법이 해당 안 된다면은 네네. 이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다라고 근본적으로 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전후 사정을 뒤바꿔 놓는 얘기인데요. 그 빠루와 해마가 뭐 우리 당이 들은 것도 아니에요. 국회 직원들이 했던 건데 직원들이 왜 그랬느냐. 국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막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고 국회의장이 지시를 한 거예요. 문을 열기 위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수단으로는 빠루나 망치 말고 뭐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 국회의원이 했다면 또 분명히 손상이겠지만은 국회 직원들이 행정명령이 이 경호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문을 열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범법 행위를 했습니다. 선진화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나갔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빠루 가지고 얘기한다면요. 그건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먼저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시정하기 위해서 나간 행위라서 딴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의원께서 언급하시는 빠루는 방송 용어로 굳이 말씀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드리면은 그 노루발 못법이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그냥 사용하는 일상 용어로 지금 말씀하신 걸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뭐 조기 귀국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패스트트랙 논의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좀 관심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 의원님? 저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자기 양심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이거를 검찰총장이 지켜보고 마지막에 자기 한마디가 이건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 대단한 저는 그 결심의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잘못됐으면은 이제 바로 잡으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새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됩니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할 얘기 했다. 이렇게 치부할 얘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이와 같은 양심의 얘기를 한 것을 그렇게 치부하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지금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 일부의 얘기고 또 우리 흐름의 정치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뭐 해프닝이나 또는 뭐 하고 싶은 얘기 한 일부의 생각이라고 몰아치는 것은 저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패스트 안건으로 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총장의 지금 발언이지 않습니까? 설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찰 조직 내에서 그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은 검찰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나누자는 입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검찰이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와서 이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검찰은 국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심각하게 다퉜습니까? 미리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죠. 다 얘기 전달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땐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검찰 이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검찰 권력이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도발로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는 절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당정과 검찰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뭐 논의가 있었겠죠. 논의가 있었지만은 그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요. 현 총장이 소에 대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외라기보다는 어차피 검찰 권력을 지나친 권력을 좀 정리를 하자는 입장에서 패스트트랙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입니다. 공수처를 하자는 입장, 검경 수사권을 나누자는 입장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거 국민의 뜻에 앞서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검찰총장이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지금 서른 의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또 검찰에 임하고 있는 많은 그 검사들이나 의견을 저는 충분히 수렴한 마지막에 총장의 저는 양심의 선언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뒤따르고 있는
또 여당 내 의원님들 사실 작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좀 새롭게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니 뭐 다 끝났는데 무슨 헛소리냐 하는 식으로 이걸 치부한다는 거는 또 하나의 큰 내부에 큰 문제를 또 안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 보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국민은 못 받아들입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여권 내부 또 현 검찰총장 여기에서 지금 용트림 치고 있는 이 불만의 소리를 잘 받아갖고 용해해서 새로운 어떤 모멘트를 만드는 그 지혜를 여당이 발휘를 해야지 힘 있다고 그래서 또 눈에 안 든다고 그래서 이걸 막무가내로 쳐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당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서는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검찰 권력을 이 정비를 하자는 이건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또 예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요구가 지금 목에 찼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어떻게든 반대를 하든 이건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 내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있다 그러는데 극소수의 얘기입니다. 검찰 출신만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를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못지않게 지금 선거법 관련된 패스트트랙 이슈도 사실 의원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좀 핵심적인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같은 선거법에 대한 불만이 나올 법도 한데 제1여당, 제1야당의 의석수가 오히려 지역구에서 가장 크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작 그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먼저 제1야당의 어떤 입장은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어떤지요? 저희는 뭐 이 선거법이라는 건 그때 바뀔 수가 있는데 어느 때든 한국 역사상 제1야당을 제쳐놓고 선거법을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민의 43% 정도를 어쨌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그렇게 당선이 된 국회의원들이 있는 제1야당을 전혀 이렇게 배제하고 군소정당 2개, 3개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중론이다 해서 몰고 가는 이 선거법은 결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제안으로 드리는데 지금 선거법을 국민에게 한번 물어보면 여론조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 선거법을 알고 있는가. 지금 주의같이 국회의원들도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렇게 유불문명한 이런 선거법을 놓고 이걸 새로운 선거법에 서로의 새로운 정치라고 내놓는 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방법으로 군소정당을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의석을 몇 개 더 주고 그리고 한국당을 결국은 때려잡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이번 선거법의 요체다고 보는 겁니다. 서 의원님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데요. 이건 지금 법이 완전히 성안된 게 아니고 협상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패스트트랙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장기간 길게 보면 330일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다시 논의하자. 근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 앞에 완전히 이게 호도시키는 겁니다. 사실이 그거 아니죠. 법이 완전히 통과된 것도 아니고 법안을 놓고 지금 논의를 하자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선거법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야 5당 간에 논의를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결사적으로 저렇게 장으로 밖으로 나가서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330일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붙어서 180일에 할 수 있다. 또 더 나가면 90일에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유권 해석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나가면서 이 큰 선거법을 한다면은 이 누가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90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90일에서 석 달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있더라도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석 달이나 남아있는데 최소한 양보하겠습니다. 90일이나 남아있는데 그 사이 왜 논의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이 선거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 전체 동의를 받으면서 국회의원들이 합격하고 여야가 합의가 돼야만이 선거법이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330일은 30일. 그 안에 충분한 합의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시간 돼서 안 되면 그냥 간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불안하고 또 국민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서른 홍문표
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순고리걸 하고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